저 이제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진행만 좀 도와드릴 어드민 그룹 리더의 이다솜입니다. 저는 쿠팡 미디어 그룹에서 세일즈포스 어드민 맡고 있고요. 저희 어드민 그룹 2020년 저희 한 7번째? 6번째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다시 줌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 주제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 어드민 그룹에서는 어드민 분들이나 디벨로퍼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업무에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잡 정보도 나누고 그런 모임으로 가지고 있고요. 2020년에는 조금 체계적으로 모임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트리거 연재 강의로 주제를 잡고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6회차 강의고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저희 어드민 그룹 리더 분이시자 풀무원에서 어드민, 디벨로퍼, 아키텍트 다 맡고 계시는 이재균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6회차의 주제는 저희가 이전에 진행했던 트리거 강의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는 되게 어드민 그룹 모임 취지랑 너무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한 200% 맞는 것 같아요. 주제는 트리거를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재규님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면 바로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어드민 그룹의 리더 풀무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규라고 합니다. 예, 다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6차 강의까지 오게 됐네요. 예, 오늘은 트리거 실무를 어디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요. 뭐 아시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아젠다는 지난 강의의 요약하고 트리거 실무 어디에서 사용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 우선 지금까지 진행을 해주셨던 스피커 분들 그리고 어드민 리더 분들 그리고 개발 그룹의 리더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강의 요약 부분입니다. 일단 1일차에서 5일차까지 되어 있고요. 2월 달에는 트리거 연재 강의 1차로 오비드존님, 정원성님이 에이펙스 트리거 개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 사례 발표 부분이 있었고요. 7월 부분에는 트리거 연재 강의 2차 에이펙스 개발을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인텔리제이 부분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에이펙스 트리거 연재 강의 데이터 타입 다루기가 진행이 됐고요. 9월에는 데이터 컬렉션과 변수, 조건, 반복문 다루기 그리고 10월에는 SOQL, SOSL 부분의 소개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면 좋았는데요. 첫 강의를 제외하고는 다 온라인으로만 모였습니다. 저희가 자료들이 좀 있으면 사진들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으로 사진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차) 강의 부분입니다. 예, 에이펙스 트리거 개요가 진행이 됐고요. 오비드 존님, 정원성님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트리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요. 예, 트리거와 샌드박스, 개발자 오브 부분들, 그리고 개발자 콘솔, 디버그 로그, 그리고 에이펙스 트리거 데모라든가 핸즈온 부분까지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와 프로세스 빌더의 비교들도 있었습니다.
예, 에이펙스 트리거라고 하면요. 레코드의 생성, 수정, 삭제와 함께 동작이 되는 프로세스 로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에이펙스 트리거가 동작을 하면 다양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뭐 비포 인서트, 비포 업데이트, 애프터 인서트, 애프터 업데이트처럼 실제 데이터가 생성되기 전, 후,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냐, 인서트냐, 딜리트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에이펙스 트리거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뭐 에이펙스 트리거, 플로, 프로세스 빌더, 워크 플로 이런 부분이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비교돼서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에이펙스 트리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워크플로라든가 프로세스 빌더, 플로 이런 부분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성능이라든가 목적에 따라서 맞춰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개발자 오그 부분인데요. 일단 세일즈포스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샌드박스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 개발자 샌드박스, 뭐 프로, 뭐 풀샌드, 뭐 파셜 카피 종류들이 다양한데요. 재택은 아닙니다. 회사라서. 예. 샌드박스 종류별로 다 할당된 데이터의 양이라든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 리프레시라는 거는 샌드박스를 동기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개발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할 수가 있는데 뭐 파샬이라든가 풀샌드 부분은 데이터까지 일부 복제, 전체 복제가 되기 때문에 뭐 5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콘솔 디버그 로그 부분까지 설명이 있었는데요. 설정 부분에서 개발자 콘솔로 들어가시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 클래스라든가 트래그, 트리거, SOQL 이런 부분들의 실행이라든가 로그 확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2차 강의 부분입니다. 2차 강의는 정원성님, 이재균, 그리고 천조의 이재원님이 진행을 해주셨고요. 뭐 이재원님이 에이펙스 트리거를 왜 저희가 배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어드민이라면 뭐 이런 개발자 영역을 굳이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알면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컨트롤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면으로의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이 있었고요. IDE라는 부분과 실제 세일즈포스 죄송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이 이제 간단한 툴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이 조금씩 다양하니까 그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발 툴에 대해서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에이펙스 트리거 3차 강의에서는요. 김지민 님이 데이터 타입 다루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대한 개념,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가, 그리고 변수의 선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데이터 타입은 뭐 어떤 유형이냐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변수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주고 이름을 지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값을 넣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날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실습을 해주셨고요. 뭐 오늘의 날짜라든가 요일 뭐 따로 출력한다든가 7일 뒤로 출력한다든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문자열을 자른다든가 붙인다든가,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알고 계실 건데요. 그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숫자형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정수,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네요. 데이터 타입은 뭐 자료형, 실수, 정수, 분리형 같은 데이터 식별하는 유형들이 있다.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자열 그리고 숫자형입니다. 날짜형이고요. 참 거짓에 대한 불리한형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체 부분. 개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이나믹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일즈포스 레코드 아이디를 사용하는 아이디형도 있고, 빌록 형태로 이제 이진 데이터 유형 뭐 이런 형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세일즈포스의 날짜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로케일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의도치 않은 값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강의 부분입니다. 송찬주님이 데이터 컬렉션과 변수, 조건, 반복문 다루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컬렉션은 리스트, 맵, 셋 이런 형태로 어떤 데이터를 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리거, 뭐 컨텍스트 변수, 조건문, 반복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컬렉션 어떤 정보를 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셋 부분은 뭐 순서가 없고 중복 허용이 안 되고 이런 특징이 있고요. 리스트는 순서 정렬도 되고 중복 허용이 된다. 그리고 맵 같은 경우는 키와 밸류가 한 쌍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맵 같은 경우에는 키 값을 넣고 그 값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비교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 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간단한 활용 방법도 보실 수 있고요. 트리거 컨텍스트 부분입니다. 뭐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설명이 됐던 것처럼 비포, 뭐 애프터 이런 부분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 밸리데이션 룰도 있고 두플리케이트 룰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레이아웃에 정의된 값인지 사용자 프로필 권한에 맞는 필드인지 유효한 필드인지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이야기됐던 뭐 is before, is after 그리고 is insert부터 undeleted까지 그리고 new, old 그리고 map 그리고 size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트리거 작업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문과 반복문 부분입니다.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뭐 A 처리, B 처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뭐 if라든가 if else, if else, if else 연결해서 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은 말 그대로 반복하는 거고요. 루프라든가 포이치, while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차 강의 부분입니다. 5차 강의에는 오비드 존님이 데이터 모델이라든가 SOQL, SOSL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아마 어드민 분들은 데이터 모델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익숙하신 부분일 것 같고요. SOQL이라든가 SOSL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모델 알고 계신 대로 세일즈포스는 오브젝트들이 있고요. 그 오브젝트들을 스키마 빌더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오브젝트, 커스텀 오브젝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오브젝트 안에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필드, 커스텀 필드 이런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DB의 테이블과 컬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커스텀 세팅, 커스텀 메타데이터 타입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SOQL DB의 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유사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쿼리를 실행하시는 방법은 select 그리고 컬럼, from, 오브젝트명, 조건 부분이 되고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where절, order by, limit, related record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쿼리를 실행시키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조건을 넣는다든가 리밋을 건다든가 order by를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쿼리 안에 쿼리 컬렉션을 넣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넣어서 그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SOSL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익숙하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브젝트 컬렉션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컬렉션. 오비드 존님이 동영상 강의하실 때, 줌 강의하실 때 몇 번이고 얘기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설명인 것 같네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오브젝트를 어떤 조건으로 찾는데 그 결과값이 오브젝트 컬렉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SOQL, SOSL을 사용하면 레코드의 특정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건 동일하긴 한데 SOSL은 이제 모든 개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SOSL은 단어 기반으로 뭔가 필드를 일치시킨다라고 하면 SOQL은 좀 기본적으로는 정확히 물론 라이크 검색이라든가 와일드카드도 있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SOSL에서 디지털 검색하면 디지털 컴퍼니 이런 부분까지 알아서 검색이 된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5차 강의의 간단한 요약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조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약간 추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서요. 트리거를 실무에서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한 부분입니다.
바로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에이펙스 트리거 부분이 뭔가 다양한 유형의 실무 사용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실무의 내용을 할 때 그 에이펙스 트리거를 사용하면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1시간 할 걸 10분, 그리고 뭐 서너 시간 하루 걸릴 일을 뭐 1시간으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일단 예를 들어 드리면 확인 규칙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규칙 저희 회사에서도 제일 많을 때는 한 개 오브젝트에 한 25개, 25개, 30개 가까이 확인 규칙을 만든 케이스도 있는데요. 트리거로 사용하면 뭐 간단하게 몇 줄 이렇게 처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트리거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레코드가 생성, 복제, 변경될 때 특정 필드를 초기화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컨셉의 내용입니다. 뭐 레코드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그에 맞는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승인 상태가 승인 전이나 승인 중이나 승인 후에 따라서 레코드 유형을 업데이트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레코드 유형을 업데이트를 하기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레코드 유형이 뭐 10개 가깝게 한 서너 개, 대여섯 개 되는 케이스에서는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에이펙스 트리거로 정해진 규칙에 맞게 레코드 유형을 설정하는 경우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태값을 초기화, 예를 들면 레코드를 복제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승인자를 초기화해 준다든가 지원 금액이라든가 어떤 코멘트, 지출 결의서 부분의 마감 여부, 지급 여부 이런 부분은 레코드를 복제할 때 옛날 데이터를 그대로 따라오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에이펙스 트리거 같은 걸로 뭐 초기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필드 값을 결합한다든가 제거, 그리고 그걸 암호화하고 뭐 고유키로 활용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이 하나 생성이 된다고 보면 레코드 아이디라든가 그 제품의 어떤 창고에 위치했는지를 가지고 익스터널 키, 뭐 고유 코드로 이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력 수정된 내용에 특정 키워드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몇 회 이상 존재하는 경우 알림을 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이제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뭐 안 해야 되는데 뭐 빈번하게 수정하기도 하고 일단 처음에는 대충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치면 되지 하는 사용자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상 업데이트를 못하게 한다든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챕터라든가 메일 알림을 줄 수가 있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화된 데이터 또는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조건별 보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피스 365 아웃룩 일정이 세일즈포스하고 동기화가 됩니다. 아마 사용하시는 업체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HTML 태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변경 이력이랑 변경 획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뭐 실제 글자로만 보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쓰고 있는 승인 프로세스 양식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품위 유형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픽리스트거든요. 픽리스트에서 어떤 값 하나를 선택해 주면 다양한 레코드 유형으로 생성이 됩니다.
뭐 사용자 입장에선 뭐 뭔가를 등록할 때 그 레코드 유형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을 필요가 없고요.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선택을 하면 레코드 유형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승인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참조해야 되는 사람들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본 세팅돼서 등록이 되죠. 뭐 물론 제목 부분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벤트 활동이 동기화되면 이렇게 주의라든가 HTML 링크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을 자동적으로 이제 제거를 해주는 그런 에이펙스 트리거가 동작을 하죠. 뭐 프로세스 빌더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글자 키워드가 있는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지워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프로세스 빌더라든가 다른 플로어라든가 이런 걸로는 사용이 어렵거든요. 이런 트리거를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통제 부분입니다. 딜리트라든가 업데이트 이 부분에서 데이터 혹은 시스템을 체크해서 DML을 통제한다. 말을 좀 어렵게 쓰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어카운트가 딜리트 될 때 딜리트의 로그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다른 오브젝트에 복제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실제 이게 휴지통에 들어가면 나중에 언제 휘발될지 모르는 거고 뭐 그렇다고 플래그를 박아놓기에는 뭐 처리하기가 좀 번거로운 그리고 또 데이터가 가비지 상태로 남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정 조건 요청을 받아서 생성한 레코드라든가 이제 승인 완료된 레코드 그리고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앱 어떤 특정 화면에서 접속이 아닌 경우에는 삭제 수정이 안 되게 그리고 혹은 룩업으로 연결된 데이터의 상태 조건이라든가 담당자의 일정을 체크해서 뭐 업데이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락을 걸 수 없는 어떠한 레코드 등 요건은 다양해요. 여기 있는 내용은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좀 모아서 업데이트 해 놓은 건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삭제를 못하게 한다든가 뭐 입력을 못하게 한다든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가 수정 삭제됐을 때 뭐 예를 들면 조회 관계의 모든 사용자 예를 들면 특정 제품의 카테고리별 MD 이게 프로덕트 한 레코드에 유저가 뭐 10명까지 뭐 어떻게 보면 서너 명 등록돼 있을 가능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용자들을 다 메일을 발송한다든가 채트 알림을 준다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데이터 입력 방지 부분도 트리거로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셀즈포스에는 중복 검사가 있지만 실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에 하이픈이 들어갔다든가 뭐 텍스트가 들어가서 좀 다른 포맷으로 들어온다든가 휴대폰에 집 전화를 넣고 집 전화에 휴대폰을 넣고 이렇게 필드도 다양하고 뭐 포맷도 다양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뭐 트리거를 사용하면 필드별 비교가 좀 필요 없죠. 모든 필드를 다 숫자로 바꾸고 비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실제 연락처의 중복 입력이라든가 뭐 어카운트의 사업자 번호 중복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튜니티의 스테이지에 다운그레이드를 못하게 한다든가 뭐 오퍼튜니티에서 여러 쿼터가 생겼을 때 파이널 컷
선택되지 않았을 때 수정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특정 권한의 사용자만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리거 안에서 물론 확인 규칙 쪽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복잡한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삭제 품위는 승인 이후에는 뭐 팀장, 파트장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담당자의 일정을 찾아서 그 일정 시간을 비교해서 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일정과 협의해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이펙스 배치 실행, 뭐 에이펙스 콜아웃 이런 부분입니다. 트리거를 써서 레코드가 생성이 되면 아무래도 이것도 에이펙스 클래스 개념이기 때문에 뭐 다른 클래스를 실행시킨다든가 뭐 API 실행, 뭐 HTTP에 접속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요. 데이터의 삭제라든가 인터페이스의 운영 데이터 적용, 그리고 리드 승인 완료 시 뭐 첨부 파일 포함한 메일 발송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코드가 생성되면 클래스를 실행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레코드가 생성됐을 때 특정 세일즈포스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뭐 HTTP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생성할 때 이제 소유자 변경이라든가 예를 들면 레코드의 조건, 부서팀, 제품, 카테고리, 파트에 따라서 뭐 레코드를 생성한 사람이 아니고 특정 다른 사람으로 뭐 소유자를 그냥 넣어준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 실제 저희 내부에서 시스템이 돌고 있는 예거든요. 인터페이스가 완료되면 업서트 배치를 실행을 시킵니다. 오전 5시, 6시쯤에 하나의 레코드가 생성되면 배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사용은 간단합니다. 뭐 결과까지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I UX적인 부분인데요. 표준 기능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내용의 우회적인 활용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레코드가 생성될 때 검색이 용이하도록 이제 별도의 검색어 필드를 만들어 놓고 그 해당 레코드의 필드 값이 필드 값을 이제 쪼개서 이제 각각의 필드에 그리고 단어로 혹은 로마지로 영어로 변환해서 검색어 필드에 입력을 합니다. 이제 글로벌 서치의 문제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조금 우회적인 활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루럴 서머리 발음이 안 나오네요. 서머리 필드가 필요할 때 트리거를 활용합니다. 물론 롤업 서머리 부분이 기능으로 스탠다드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는 있지만 뭐 맥스민, 뭐 카운트 이런 부분에만 좀 활용이 쉽고요. 썸 같은 경우 그리고 특정 조건을 제거한다든가 이게 좀 복잡한 조건일 때는 사용이 어렵죠. 이런 경우에 트리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일례로 들으면 저희는 사용자 롤이라든가 유저 팀장이 이제 업데이트되면 팀원이 몇 명이라든가 그 롤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몇 명 있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이름에다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하면 보이겠지만 이름만 봐도 뭐 실제 직원 팀원 수, 사용자 수 이런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구매 발주 시스템이 이제 대리점으로 구매 요청을 보낼 때
어떻게 보면 내부 영업 담당자의 이름을 리스트 지정해서 이제 구매 발주 시스템으로 좀 보내준다던가, 구매 요청 품목에 해당하는 사업부를 트리거에서 이제 조회해서 넘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 처음에 이야기 드린 대로 여러 개의 확인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트리거의 반복문 혹은 변경 전이나 변경 후의 데이터를 확인해서 정합성이라든가 조건별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료일을 과거 날짜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면 크리에이티드 데이트 부분도 이제 다른 날짜로 입력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제 트리거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너무 좀 빠르게 지나가고 수박 겉핥기로 진행이 됐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어드민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문의를 해주시던가 메일이라든가 에이펙스 트리거의 차이점이 아니죠. 에이펙스 클래스, 에이펙스 트리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이펙스라는 랭귀지가 있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트리거를 만들기도 하고 클래스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정의해서 만드는 개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리거는 어떤 데이터의 생성 주기, 수명에 따라서 생성되고 수정되고 삭제되고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틀 안에서 에이펙스 클래스 코드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드민 분들께서는 에이펙스 클래스보다 에이펙스 트리거를 더 많이 활용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클래스로 만드는 부분은 디벨로퍼, 코더 분들이 작업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어드민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단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부분은 트리거 코드를 읽을 수도 있고 트리거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안에 다양한 조건, 팁 이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트리거 안에서 SOQL 쿼리를 몇 번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트리거 안에서 에러가 나면 레코드 생성 자체가 이제 오류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작업하셔야 되긴 하는데 일단 빠릅니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활용 방법은 상당히 무궁무진해요. 에이펙스 트리거를 따로 설명한 부분은 딱히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각종 DB 서적을 보시면 트리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 트리거를 참조하시면 기본적으로 트리거에 대한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실 수 있고요. 아까 2강에서도 오비드조님, 1강이죠. 1강에서 오비드조님이 트리거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보기로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리거만으로 책 사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